네, 헤라님. 내일이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드디어 독대를 합니다. 그런데 독대 형식이 아니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배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헤라님 어떻게 보시나요? 배석하거나 안 하고 무슨 상관이야.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입지가 강해서 국민이 엄청 지지율이 높아. 권력의 힘이 세. 이럴 때는 대통령과 독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엄청 다르지. 독대하면 되게 힘을 얻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대통령의 권력이 있나? 오히려 대통령과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친윤계 색을 뺀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독대건 면담이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실은 꼴값 덜대 독대가 아니라 면담이다. 뭐 엄청난 권력이 있어? 면담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또 하나 정진석 비서실장이 난 참 그 사람한테 실망한 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왜냐하면 굵직굵직한 자리에 많이 있었고 그리고 비서실장을 한다고 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좀 쇄신이 되겠다 분위기가. 하나도 쇄신 안 되고 오히려 더 구설수가 있고 무능하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뭐 있거나 말거나야 꼬다는 보리자루지. 어차피 정신적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한테 일도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걸 알았어. 왜냐? 대통령은 어차피 김건희 여사 말만 들으니까. 그거 아니야? 이제까지 내가 2년 넘게 위시하면서 느낀 게 윤 대통령한테 실망하는 순서가 딱 있거든. 일단 소고기 막 먹고 이럴 때부터 실망했어. 국민 입장 생각하면 나는 자기가 그렇게 비싼 거 먹은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해하면서. 근데 그런 인격 자체가 아니었던 거야. 너무 사람을 내가 처음에 잘못 본 거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냥 지배하고 싶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남자 열등인 마음만 세서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데 그 마음과 함께 여자한테 사랑 못 받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운 남자 열등인 마음도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남자한테는 엄청 세고 윤 대통령이 여자한테 특히 자기 엄마 역할을 하는 김건희 여사한테 너무 약한 애기처럼 매달려 있는 남자인 거야. 무의식에서는. 네. 사람은 생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 하거든. 무의식이 그런 존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도 아무 힘이 없는 거야. 말 안 들어. 지배해버려 그냥. 아랫사람한테 대통령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많이. 자기가 특히 정치인으로는 처음이잖아. 초짜잖아. 근데 들으면 뭐하나. 집에 가면 다 바뀌는데 김건희 여사가 얘기해서 이런 지경이야. 그러니까 독대든 면담이든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태도가 그러면 윤 대통령의 태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답은 정해져 있고. 답은 왜? 김건희 여사가 시키는 대로 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난 묻고 싶어. 그렇게 나도 전혀 생각 안 했지. 근데 참 김건희 여사가 내가 본 여자 중에 제일 이상한 여자라는 생각은 해. 그래서 야당에서 좌파에서 그렇게 공격해도 이쪽 보수 측에서 웬만한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대통령 등을 이렇게 웃으면서 밀고 가는 그런 수치를 떠는 영부인이 어디 있고 그건 일반 여옆집의 여자도 안 해. 그날 저녁에 대판 부부싸움이 나야 정상이고 그렇잖아? 당신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윤 대통령 그게 없어. 그건 뭐야?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 완전한 꼭두각시? 그렇다는 걸 의미해.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포대교를 그렇게 활보하고 걷고 그 사진이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잖아. 그 사진을 내보낸 게 누굴 거야? 김건희 여사지. 대통령실이 등신 머저리가 아니고서야 그걸 보면서 지금 인기가 없고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데 그걸 내보냈겠냐고. 그 증거가 뭐야? 국힘 대변인이 올렸잖아. 자기 블로그에 우리 오빠가 하면서 오빠라고 하면서 이 오빠는 배 나온 우리 집 오빠다. 자기 남편을 지칭해서 그걸 올렸어요. 기사에 보니까. 그래서 또 극우파에서 지금 영부인을 패러디해서 지금 수치 주는 거냐. 수치 준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영부인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가 꼭 집어서 영부인을 패러디한 게 아닌데 너무너무 수치스럽게 하는 존재를 생각하면 그 존재와 똑같이 행동해요. 사람은. 그게 무서운 거야. 무의식 속의 수치가. 엄마에 대해서 우리 엄마 너무 창피해요. 이랬던 사람들 나중에 살다 보면 5, 60 되면 내가 어째 엄마랑 똑같았네. 싫다고 하면서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상대와 똑같이 하는 게 수치해고라고. 그 정도로 수치스럽게 생각해 자기들도. 아마 대통령실, 국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판단으로 정무적인 판단으로 내보낸 게 아닐 거라고 내 생각에는 김건희 여사가 좋아했던 거야. 자기가 정신승리했던 거야. 보고 멋있다고 내보내라고 한 거겠지. 아니 김건희 여사 공화국인
이네요. 아니 예전에 그 얼굴 좀 못생기게 나온 사진 외국 순방 때 올라왔다 바로 교체됐잖아.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거야. 내보내라. 사진 내보낼 때 허락 안 받겠어? 아랫사람들이? 받지. 그럴 때 좋다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거야. 완전히 정치적 판단이 하나도 없는 아기가 자기 혼자 자아도취지. 나 멋있게 나왔다고. 자기만 멋있지 국민이 볼 때 얼마나 부적절해. 대통령 아닌데. 네. 그렇게 혼날 줄 모르고 내보내서 지금 신문 지변에 그 예전 사진이 그냥 도배되고 있어. 이때 이걸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대통령. 늘 가만히 있어. 그 얘기는 꼼짝 못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무슨 의미가 모르겠네요. 있어. 그거는 딱 한 가지 의미밖에 없는 거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머리가 있다면 국민들한테 선거할 때 민심을 확인하고 네. 뼈 때린 소리에서 이겼잖아. 금정구에서. 그러니까 독대에서 이 말을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국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받아들여 줄 생각이 1도 없고 받아들여 준다는 거 김건희 여사가 받아야 되는 건데 안 그렇죠. 받아들여 주는데. 사실은 독대에서 가장 크게 얘기가 될 게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시키고 이건 이미 사과인데 그렇지.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없는 보시면 거지.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하고 이미 말 맞추고 나올 텐데. 지금 이런 상태면. 국정 운영이 지금 돼온 걸 보세요. 바보야? 아니라고 우기는 보수들은 얘기해봐.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그렇게 등신같이 아니라고만 하고 감싸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부적절한 행태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행태가 이게 정상적이냐고. 너무나 이상하지. 그래서 검찰을 다시는 대통령 안 뽑는다고 이를 갈고 있어 중도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검찰 출신이고 윤 대통령 밑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진즉에. 완전히 죽여버려서 끌고 가라고 하잖아. 이겨먹으라고 하잖아. 내가 미친 사람입니까? 대통령 이겨먹으라는 소리를 왜. 대통령이 아닌 거야. 영부인이 뒤에서 다 대통령을 조종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을 이겨먹어서 영부인을 꺾어버려야 끌고 가야지 되는 거지. 그 대통령과 협상을 날마다 조율을 해서 끌고 가. 이 대통령은 허수아비인데 무슨 조율을 해서 끌고 갈 게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죽여버리고 이겨먹으라고 한 거야 내가.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여기까지 왔어. 이번에 독대도 그래. 윤 대통령과 협상을 해서 뭘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뭔가 한참 번지수 잘못 찾은 거야. 첫 번째는 국민 대표로서 국민한테 약속한 게 있으니까 해준다는 의미. 두 번째는 그걸 했을 때 안 받아들이고 고집부릴 때 완전히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대판 싸워야 되고 있어. 그리고 나와서 관철시키겠다. 특검 통과시키겠다. 막 이렇게 해야 돼. 나와서는 우리 말을 안 들어주고 이렇게 고집부리니까 할 수 없다. 우리도 특검 통과시켜서 부적절한 김건희 여사 국민적인 의문을 해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만남이 결국은 용산과 완전히 각을 세우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더 이상 자기가 아무리 윤 대통령을 이렇게 조정하려고 해도 어차피 힘은 한동훈 대표가 칼자를 쥐고 있다는 걸 알고 고집을 내려놓게 해야 돼. 네.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랑 독대를 해야지 이겨먹고 설득해야 되는데 네. 김건희 여사는 뒤에 숨어 있어. 이래서 뒤에 숨어서 수렴청정하는 게 더 네. 그럴 때 더 어려운 거야. 왜냐면 직접 권력자가 드러나 있어야 그 사람이랑 하는데 드러나 있는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있지 않거든.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윤 대통령을 조종하는 듯한 이 내용이 사실은 명태균 씨가 공개한 카톡에 드러났잖아요. 그렇지. 오빠 카톡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명태균 씨가 이제 계속 공개하는 내용을 보면 대선 때부터 윤 대통령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도리도리 그걸로 한참 말씀이 많으셨는데 부동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니까 윤 대통령이 되게 좋아하셨다. 그리고 언론에다가 그런 도리도리를 언급하는 것이 장애인 비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 사람이 책사야. 책사라 사람 마음을 알아서 들었다 놨다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맑긴 맑은 사람이야. 일반인보다는. 눈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눈, 코, 입은 반듯해. 근데 그 책사, 그렇게 마음이 발달한 마음을 온전하게 써야 되거든. 양지로 나와서 떳떳하게 써야 되는데 그 마음을 쓰는 책사 그 위에 상위 자아가 있어. 빼앗는 가해자가 쓰는 거야. 수치스러우니까 자기가 사람들 앞에 딱 드러나서 차라리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는 게 맞지. 그러면. 네.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왜 숨어서 뒤에서만 조언을 하고 자기 존재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자기는 당당하게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못 믿어. 빼앗아서만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가해자 마음이 무의식에 되게 센 거예요. 그래서 뒤에 숨어서 있는 빼앗는 가해자가 수치를 떨어서 요즘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지. 마음은 발달했어요. 그래서 도리도리가 실제로 많이 사라졌잖아. 그게 뭐냐면 도리도리를 할 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수치해고가 하는데 그 수치를
가라앉혀 주는 거예요. 그거는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부동시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알려주면 수치가 딱 가라앉으면서 저절로 교정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 치유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마음의 작용을 알고 있고, 이 사람이 마음을 안다는 걸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후보 토론회, 대선 후보 토론회 갔을 때 떨리잖아, 사람이. 내가 늘 얘기하죠. 약자 마음은 폭망이라고. 강자 마음을 느껴야 된다고, 이긴다고 하죠. 근데 윤 대통령이 떨리는 약자 마음이라 새벽에 전화하니까 약자 마음으로 전화했는데 이걸 강자 마음으로 전환시켜 주잖아. 뭐라고 하냐면, 검사하셨죠? 검사 시절에 그렇게 죄를 물을 때 그런 피의자를 보고 이 사람의 속을 다 꿰뚫어 보셨잖아요.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범인인지 아닌지 아는 그 마음으로 거기 가서 대선 후보 토론하는 거 보면 내 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후보로 가서 앉아있으면 너무 두려운데 검사 마음을 쓰라는 거야. 그럼 검사 마음은 늘 강자 마음이지. 피의자 앞에서 당당했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을 또 썼던 거야. 그래서 강자 마음을 쓰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되게 하는데 엄청난 공신은 맞는 거지. 근데 그걸 당당하게 썼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비서실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채용이 되고 차라리 그래서 조력을 했으면 이 정권이 차라리 낫다 싶어. 네. 마포대교 가서 저렇게 활보하는 꼴을 보진 않았을 거야.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 마음에 맞게 했을 거라고. 근데 저 사람도 그 책사의 마음을 쓰는 마음이 스스로 너무 수치스러워서 당당하게 권력을 쓰지 못하는 빼앗는 가해자의 수치라 그 가해자 마음을 썼던 일화가 나오잖아. 하태경 보고 홍준표를 공격하게 해서 홍준표가 윤 대통령을 공격 못하게 대선 후보 시절에 그 얘기를 하니까 좋아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때 윤 대통령이 부적절한 게 뭐냐면 그 강자, 권력자는 조언을 책사한테 받을 때도 내가 위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맞다고 하고 따라가면 아래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거 조언한 건 맞는데 이 조언은 어때? 비열한 애고지. 혼내줬어야 되거든,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당신은 나한테 조언할 때 내 마음가짐이나 올바른 정도를 곱게 조언해서 이기게 해야지. 왜 그렇게 남을 공격하고 비열하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냐. 난 그런 거 마음에 안 든다. 군자 대로행이다. 나를 군자의 마음을 써서 이기게 해야지. 그런 조언을 하고 내가 군자 마음을 못 쓸 때 얘기를 해야지. 그런 비열한 도둑질하고 남을 갖다 공격해서 이기려는 그런 마음을 쓰게 하니 당신 그게 제대로 된 책사 맞냐? 이랬어야 그 사람이 존경을 하고 말도 조심하면서 도와줬을 거야. 근데 그냥 무조건 좋아하고 맞다고 하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을 이렇게 올려보고 자기 남편인지 친오빠인지 막 다 그냥 비하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한테 의지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명태균 씨라는 정치 브로커인지 책략가한테 흔들리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봤던 할소리하고 당당하고 카리스마 있던 그 모습과 너무 정반대 모습이라 너무 사실 실망감이 들고 놀라움이 듭니다. 근데 사실 놀랄 게 없는 게 강자 마음이 센 사람은 누구한테 의지하는 약자 마음도 센 거예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 마음이 올라올 때 알아차리면서 약자 마음 내리고 강자 마음 쓰고 어떨 때는 약자 마음 쓰고 강자 마음을 내리고 요런 방법을 배우질 않잖아. 머리는 좋으신 분이고 마음도 나쁘지 않고 어떤 부분은 되게 정의롭고 이런 마음도 있긴 해. 하지만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의존하는 강자가 셀수록 약자도 세거든. 두 마음이 이원성이고 마음은 하나라.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그렇게 강하고 결기 있는데 특히 여자한테. 그리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엄마 역할을 해준 거지 명태균이가. 그런 사람한테 약한 거야. 그래서 김건희 여사한테 온통 의지하는 그 아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통령을 하면서 그 전에 김건희 여사가 코바너 컨텐츠를 했잖아. 그러니까 쥐락펴락을 안 하고 자기 일하는데 정신이 팔리니까 자기가 스스로 검찰총장을 했던 거야.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김건희 여사가 자기를 놨잖아. 이게 문제인 거야. 그냥 코바나 콘텐츠인지 뭔지 하거나 또는 뭐 자기 일을 그냥 했어요. 이분은 가만히 놀고 있을 애고가 아니야. 할 일이 없으니까 남편을 쥐락펴락 하는데 예전에는 남편의 권력을 뺏어서 그냥 코바나 컨텐츠 운영하는데 좀 쓰고 했겠지. 자기의 어떤 실체 감추고. 근데 이제 온통 남편을 쥐고 흔드니까 그거에 흔들려서 이렇게 남자 열등이가 여자한테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려운 열등이가 올라오니까 온통 의지하는 거지. 엄마 역할 해주는 그런 책사 명태균 씨한테. 그래서 패착은 그거 같아. 김건희 여사가 자기를 그냥 활동하게 내비뒀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활동을 정상적인 범위로 할 수 있게 제2부속실을 둬서 네. 아니 질 바이든 여사도 선생님 하잖아. 똑같이 하되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다 차단하고 그냥 자기 일을 공연 기획하고 이런 걸 그냥 하고 윤 대통령이 그냥 아랫사람하고 검찰에서 하듯이 이런 역할을 하고 명태균 씨 같은 책사를 음지에 있지 않게 양지로 나오게 해서 양지에서 그냥 비서실에서 근무하게 하든지 해서 마음을 아는 사람은 분명하니까 국민의 마음에 위배되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사람은 그래서 무조건 이 사람은 쓸모없는 게 아니라 위치를 잘못 잡아주면 쓸모없게 되는 거야. 맞잖아. 부엌에는 밥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부엌에 요강이 있어 봐. 어떻게 돼? 그치? 고기를 먹을 때 포크 나이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숟가락이 있으면 어떻게 돼? 스테이크 먹을 때, 그치? 그리고 쓰임새를 잘 모르면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성정을 알고 그걸 제대로 쓰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쉬지를 못하는 여자를 또는 계속 봉사활동을 하라고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 안 그러면 남자를 끄들르든 가만히를 못하는. 근데 그걸 딱 제 앞에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일반 남자보다도 훨씬 강자가 큰 만큼 약자도 큰 거야. 남자들한테는 비서실장 정진석 얘기도 안 듣고 그 난리를 친 거야. 사실 처음에 위슈를 찍을 때 이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있었는데 아 별로 대통령한테 영향을 못 미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 대통령이 좀 우연이라도 보셨으면 했는데 이제 좀 김건희 여사님께서 제발 좀 보시고 김건희 여사는 절대 안 볼 거야. 왜냐면 그분은 여자는 다 적이고 무의식 속에 남자는 다 내 편 만들어서 이용해 먹고 싶은. 원래 성형을 많이 하고 성형에 집착하는 여자들은 누구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합니까? 오직 남자밖에 없어. 여자가 날 보고 질투하기밖에 더 하겠어. 내 미모를, 그치? 그러니까 남자한테 잘 보이려는. 그래서 살아온 삶이 그럴 거예요. 권력자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권력자인 윤 대통령과 결혼한 거야. 아 자기 입으로 저딴 걸 왜 데리고 사냐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뭐 이런 얘기한 게 그거예요. 다 뺐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 삶을 사는. 그 빼앗는 가해자 때문에 그 가해자는 수치잖아, 그치? 수치당하고 명태균 씨도 그 빼앗는 가해자. 딱 당당하게 양지로 나와서 활동을 안 하고 음지에서 몰래 쥐새끼처럼 뺏는 그 수치 때문에. 네. 근데 그분을 잘 쓰면 윗사람이 똘똘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좀 똑똑한 사람이면 명태균 씨를 책사로 잘 쓰고 더군다나 고쳐줘야 돼. 그렇게 야비한 방법으로 쓰는 거를 딱 직격을 해주고 올바른 방법으로 얘기해라. 민의를 알아와라. 이런 거를 시켰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 그게 안타깝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딱 꺾고 내 상대는 김건희야. 근데 김건희하고는 어떻게 독대할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묵사발을 내야 돼. 윤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한테도 평등 아니야. 내 아래로 집어넣어버려서 꼼짝 못하게 하고 끌고 가야 아 내가 힘이 없구나. 이제 내 남편을 이용할 수가 없구나. 그래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 눈치를 보면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